나이가 들수록 경험은 쌓이고 그만큼 인간관계도 깊어진다. 인생의 중후반기가 되면 인생에서 수많은 관계와 만남을 지나오게 된다. 직장에서의 동료, 오래된 친구,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까지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관계가 깊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인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비밀이 있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사생활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말라. 타인의 관심은 때로는 그들의 고통으로 변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반응도 예전과는 다르게 변하게 된다. 20대나 30대 때에는 친구들과 모든 것을 나누고 서로의 사소한 이야기까지 공유하는 것이 솔직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사생활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일시적으로 친밀감을 높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로 인해 타인이 느끼는 감정적 부담이 쌓여서 그 관계 자체를 해칠 수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사적인 문제나 깊은 고민을 털어놓으면 처음에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으로 사적인 이야기가 지속되면 그 대화가 그들에게 점차 피로감으로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예전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끊겼던 그와의 대화에서 당신은 최근 겪고 있는 가족 문제나 재정적 어려움, 혹은 건강 문제까지 깊이 있게 나누고 싶어질 수 있다. 처음에는 동료가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것이다. 그랬군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라는 반응을 보이며 당신을 위로해 줄 것이다. 이 순간 당신은 일시적인 위로와 관계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 동료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점차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이미 많은 스트레스와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사적인 문제까지 짊어지게 만드는 것은 결국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당신과의 만남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대화를 피하려 할지도 모른다. 또한 당신이 지나치게 사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는 나도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다 는 공감보다 너무나 많은 정보를 듣고 싶지 않다 는 스트레스로 변할 수 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게 되고 오히려 당신과의 만남을 피하고 싶어 할 것이다. 사생활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타인의 관심이 고통으로 변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타인은 처음에는 우리의 사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보일 수 있지만 그 관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 지나친 노출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으며 그들이 나를 피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나를 비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드러낼 때 그 정보가 오히려 나를 상처 주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의 친구와 깊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보자. 그 친구는 나중에 그 사적인 정보를 가지고 나를 비난하거나 심지어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다.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선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관계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지지할 때 더욱 깊어지지만 그 관계가 서로에게 부담이 될 때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사적인 정보를 너무 많이 공유하면 그 경계선이 무너지고
관계가 해로울 수 있음을 잊지 말라.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인격을 증명하라.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자주 우리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50대가 되면 우리는 더 많은 성취를 이뤄냈고 그만큼 자랑할 거리도 많아진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과도한 자랑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성공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서 성공을 거두었을 때, 혹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를 이뤘을 때, 우리는 그 순간들이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자연스럽게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자랑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한다. 직장에서 오랜 노력 끝에 승진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한 끝에 승진이라는 보상을 받았으니 당연히 자랑스럽고 그 기쁨을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나누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주말에 가족 모임이 있을 때 이 소식을 꺼내고 싶어질 것이다. 처음엔 모두가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 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취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 중에는 승진을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자신이 생각했던 경력 경로를 밟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친구 앞에서 자신의 성취를 과도하게 자랑하면 그 친구는 비교 대상이 되어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관계는 점차 소원해질 수 있다. 상대방은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왜 저렇게 자랑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랑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거나 그들의 열등감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는 자녀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다. 50대가 되면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거나 가정 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일이 많아진다. 자녀가 명문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있다면 부모로서 그 자랑스러움을 숨기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럴 때도 자제하라. 특히 다른 사람들의 자녀가 당신의 자녀와 비교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랑을 늘어놓는다면 그 사람들은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겸손의 가치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하다. 50대가 되면 겸손의 중요성을 더 깊이 체감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 역시 각자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이뤘고 다양한 경험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반감을 사기 쉽다. 그들의 성취를 무시하거나 당신과 그들을 비교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태도를 가지라. 그렇게 해야 인간관계가 더 깊어지고 당신의 인격도 더욱 빛날 것이다. 겸손은 미덕 중의 미덕이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이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며 우리는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겸손이야말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지나친 자랑은 결국 나의 가치까지 떨어뜨릴 수 있지만 겸손은 나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성과를 자랑하는 대신 그 성과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에서 배우게 된 교훈을 이야기하라. 그것이 더 가치 있는 대화가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승진했다. 는 자랑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이런 중요한 것을 배웠다. 는 이야기는 타인에게도 교훈을 줄 수 있고 당신의 성취가 더 빛나게 만들어준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질투를 불러일으킨다. 돈은 단순히 생활을 영위하는 수단을 넘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50대가 되면 재정적인 안정, 투자,
은퇴 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한다. 돈 이야기는 오해와 갈등을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돈을 통해 많은 것을 얻고 잃을 수 있다. 돈은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는 도구이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매우 위험한 주제가 될 수 있다.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돈 이야기는 언제나 민감하며 예상치 못한 질투와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최근 투자한 부동산이나 주식이 크게 성공했다는 소식을 나누고 싶어질 수 있다. 자랑하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당신이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대화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이 말하는 성공담을 듣고 있는 친구들 중 누군가는 비슷한 투자를 했으나 실패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은 속으로는 당신을 축하해주고 싶지만 그 기쁨 속에서 자신이 비교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최근에 아파트를 한 채 더 샀는데 그 값이 2배로 올랐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듣는 친구 중 누군가는 아파트 구입을 고민하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혹은 투자 실패로 손해를 본 상황일 수도 있다. 그 친구는 당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질투심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친구는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수 있다. 관계가 깊었던 친구일수록 돈 문제는 더 예민하게 작용한다. 그 결과 대화는 점점 어색해지고 돈에 대한 이야기는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사람은 금전 앞에서 가장 비참해진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금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해도 돈 문제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 친구가 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 관계는 그 이전과 같을 수 없다. 자연스럽게 질투심이 생기고 그 질투는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는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돈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사람들의 감정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금전 앞에서 본능적인 감정을 느끼기 마련이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재정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순간 우리는 비교를 시작하게 되고 그 비교는 결국 질투와 시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감정은 관계를 망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도 돈 이야기는 조심해야 한다. 나의 재정 상황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질투를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돈 이야기는 그 관계의 깊이를 훼손할 수 있다. 특히 성공적인 재정적 성취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돈 이야기를 대신할 대화 주제를 찾으라. 재정적 성취를 자랑하기보다는 그 성취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는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질투심을 자극하지 않고도 당신의 성과를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재정적 성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인내와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라. 그러면 대화는 더욱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타인의 단점을 말하는 것은 내 자신의 단점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단점이나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유혹에 빠진다. 타인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비판하면서 잠시나마 자신이 우월해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험담이 가져오는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정적이다. 험담은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고 결국 우리 자신의 신뢰와 평판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험담을 하면서 느끼는 일시적인 우월감은 그야말로 순간적인 기분일 뿐이다. 누군가의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잠시나마 자신이 그 사람보다 낫다고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 실수를 뒤에서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다 는 생각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험담은 오히려 우리의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나 자신에게까지 해를 끼치게 된다. 직장에서 후배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그 실수를 목격했고 그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겼다. 이때 그 후배의 실수를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험담을 나누고 싶어질 수 있다. 저 친구는 왜 항상 이렇게 실수를 할까? 라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저 친구는 너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같은 말을 하면서 당신은 자신이 더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싶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이 험담을 시작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경계하게 된다. 험담은 그 순간에는 재미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험담을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도 언젠가 내 뒤에서 나에 대해 비슷한 말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불신을 가지게 된다. 험담은 듣는 사람에게도 불편한 감정을 남기고 그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된다. 결국 그 험담은 타인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인간관계를 해치는 독이 된다. 험담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킨다. 험담을 반복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은 서서히 당신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도 점차 당신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끼고 결국 당신을 고립시키게 된다. 아무도 자신의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험담은 그 순간에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화는 독이 되어 돌아온다. 또한 험담은 우리 자신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타인의 단점을 깎아내리며 우리 스스로는 그 단점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역시 완벽하지 않다. 험담을 하면서 타인의 단점을 강조할수록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단점과 한계를 부정하게 된다. 결국 타인의 실수나 단점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자신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 타인의 단점을 말하는 것은 곧 내 자신의 단점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우리가 타인을 비판할 때 사실 우리는 그 비판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의미이다. 타인의 실수를 비난하는 동안 우리는 그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언제든지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우리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타인을 비난하는 대신 그들의 단점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고민하라. 그 실수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라. 험담을 피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든다. 직장에서 동료나 후배가 실수를 저질렀다면 그 실수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라. 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험담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지만 타인을 도와주는 행동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후배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면 그 실수를 동료들과 뒷담화하는 대신 그 후배에게 직접 다가가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태도다.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에는 더 나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 한마디는 그 사람에게는 큰 격려가 될 수 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험담하지 않고
타인을 도와주는 태도를 보면서 더 큰 신뢰를 쌓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험담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해치는 가장 큰 독이다. 험담은 결국 나 자신을 고립시킨다. 우리는 누군가의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일시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험담은 나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신뢰를 무너뜨리며 주변 사람들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곧 상대에게 나를 공격할 빌미를 주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는 것이다. 물론 가끔은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약점을 지나치게 드러내면 그것이 결국 나를 해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라도 항상 신중하라.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위할지라도 약점이 공유되면 그것은 때로 무기로 변한다. 자신의 허물을 쉽게 드러내는 자는 인생에서 계속 허물을 짓는다. 약점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허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중히 행동하고 자신을 보호하라.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실수나 개인적인 실패를 가족 모임에서 쉽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것은 나중에 의도치 않게 당신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약점은 은밀히 관리하고 극복할 방법을 스스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에게 나의 약점을 지나치게 보여주지 말라. 그 약점이 어느 순간 나를 공격하는 칼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적인 사유가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침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겸손을 유지하며 타인에게 우리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말라. 중년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성숙해지고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그렇기에 더욱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배운 것을 활용하여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가라. 결국 인간관계는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라.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침이다.